개요 작성과 발표 원고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글의 골격 뼈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글을 쓰려고 할 때 글 전체를 대표하는 한 개의 문장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주제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제문을 가지고 집을 지을 때처럼 이렇게 글을 써야지 라고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중심문장 한 문단을 대표하는 내용을 중심문장이라고 하는데 4개 문단을 기준으로 해서 개요를 작성한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글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문 하나에 각 문단을 대표하는 중심문장 4개 이렇게 해서 개요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우리는 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개요는 글의 뼈대가 되니까 글의 어떤 골격이 되니까요. 이 개요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된다면 주제문과 중심문장은 한 편의 글이 완성됐을 때를 가정하면 개요는 개요에서 주제문은 한 글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실제로 원고의 첫 번째 문단, 그리고 중심 문장 두 번째 것은 문단의 두 번째 문단, 그리고 개요에서 중심 문장 세 번째 것은 실제로 글에서 세 번째 문단, 개요의 네 번째 중심 문장은 실제로 원고에서는 네 번째 문단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 문장, 주제문은 제목이 되고 각 중심 문장들은 하나의 문단으로 확장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한 편의 글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완성된 원고가 되고요. 이 원고는 애초에 이런 개요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요는 원고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보면 독자는 완성된 원고를 읽게 되니까요. 독해 과정이 끝이 나면 결국 원고 요약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때는 완전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독자의 어떤 원고를 읽고 요약한 바가 작자가 애초에 설계했던 개요와 일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의사소통이 작가와 독자 사이에 이 원고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작가와 독자의 관계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한 편의 원고가 완성되기 위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어떤 골조를 가지고 뼈대를 가지고 실제로 원고를 작성을 했으니까 개요와 원고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연동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고를 실제로 쓸 때 어떤 내용으로 쓸지 어떤 순서로 쓸지 그런 것을 첫 문장부터 막 쓰면서 벽돌을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무작정 벽돌을 쌓으면서 건물 구조를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벽돌을 쌓기 전에 미리 이제 스케치 같은 걸 하면서 설계를 해서 완성된 모양을 미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벽돌을 쌓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원고를 작성하면 중간에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또 고치고 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으니까 완성도도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글쓰기 1 수업, 글쓰기 2 수업할 때 개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중요함을 그것의 역할을 다 뭐 공부하고 또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고요. 실제로 예를 든다면 대학생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대학생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은 소재가 되겠죠. 글의 소재가 되겠잖아요. 대학생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은 나의 성격에 대해서 좌우명, 목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외모에 대한 발견, 신체적인 특징, 어떤 육체적인 건강상의 문제, 또 대학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또 사회생활할 때의 어떤 문제들, 고등학교 때까지 별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주는 어떠한지, 내 인생과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체가 대학생이 되어서 알게 된 어떤 것의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고 또 발견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친구나 선생님을 통해 선후배를 통해서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책에서 읽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과정 경로를 거쳐서 나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 혹은 사회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발견한 것이 있다면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한 편의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개요를 예를 든다면 대학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소재인데 그 알게 된 것 중에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게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부모님이란 존재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버팀이 되어 주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20살이 되어서 깨달았다. 이런 것이 어떤 중요한 내용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한편의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글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문이 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어떤 고마움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죠. 먹고 자는 것의 중요함, 돈을 버는 것의 수고로움, 빨래와 청소의 어떤 귀찮음, 나를 믿어주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과 관련된 것이었다. 부모님과 늘 한 집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던 데서 혼자 이제 어떤 독립하는 혹은 부모님과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생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일상의 어떤 중요함, 그것이 다 부모님의 어떤 희생이나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하루에 2시간에서 2만원 채 못 받는 시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보니까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이런 작은 일들이 신경 쓰이고 때로는 많이 귀찮고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믿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4개 문단으로 된 한 편의 글의 개요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먹고 자는 것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한 문단을 쓰고, 돈 버는 것의 수고로움에 관련된 것을 또 한 문단으로 쓰고, 빨래와 청소의 귀찮음과 관련된 것을 또 구체적으로 한 문단을 쓰고, 나를 믿어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소중함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한 문단을 쓴다면 네 문단으로 된 천자 정도의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원고를 쓸 때는 분량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 문단, 예를 들어서 200에서 250자 정도가 된다면 이것을 내가 가장 편안하게 말을 한다면 몇 초 정도가 걸리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250자 정도로 된 한 문단을 말하는데 보통 30초 정도가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25초 정도면 돼. 나는 40초가 필요해. 이런 시간을 미리 좀 알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0초 정도 말하기가 가장 좀 한 문단을 말하기에 적당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2분 동안 말하기를 한다면 지금처럼 4문단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근데 3분 동안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6개 문단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감안해서 문단을 이렇게 개수를 정하고 한 문단의 크기를 일정하게 이렇게 원고를 쓸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때 각 문단의 중심이 되는 내용들, 중심 문장들을 가지고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면 발표 준비하는데 훨씬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대학 와서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라는 것의 가치를 새삼 알게 되었다. 시간은 노력에 비례하지 않음을 경험했다. 꼭 몇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비례해서 뭔가의 성과가 나오는 것, 늘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시간 관리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한 편의 글을 구성하게 된다면 주제문, 시간의 가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의 어떤 중심 문장들로 이렇게 개요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대학에 와서 알게 된 것을 소재로 해서 실제로 한 편의 글이 완성된다면, 글을 설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것은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뭐 부모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각 이 글을 쓰는 사람이 크게 깨달았거나 또 발견, 뭐 어떤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거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발견했거나 절실하게 깨달았거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글 쓰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이제 개요를 작성하는 요령은 네 문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개 문단씩 해서 중심 문장이 4개가 되는 거죠. 네 문단으로 구성을 하는가. 그리고 각 문단을 쓸 때 중심 문장이 첫 문장이 되도록 하는 것, 제일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이 전달의 효율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전달에서의 어떤 실패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또는 독자에게, 청자에게, 청중에게 아주 이제 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첫 문장에 쓴다. 각 문단에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문단 안에는 한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야겠다. 그걸 통일성이라고 하죠. 그 문단에서 이제 중심 문장이 첫 문장이 되는가, 그리고 문단의 통일성이 지켜지는가, 이런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문단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문단으로서 성공했는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제일 기본적인 요건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이 진실하고 독자에게 유익한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현이 정확하고 또 독자가, 청자가 이해하기 쉬운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런 요건들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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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라고 답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실제로 원고를 쓴다면 뭐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글로 쓰게 되면 그냥 출판이 되는 거죠. 책이나 뭐 보고서나 이런 형태로 이제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발표하기 위한 어떤 원고 대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약간 말을 하기 위한 대본이 되는 것이니까 글을 쓸 때랑은 조금 책이나 문서로 소통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독자가 청중이라는 것을 내 말을 듣고자 하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청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화와도 조금 구분되는 상황입니다. 대화는 카톡 할 때처럼 말을 계속 주고받는 거잖아요. 한 문장 하고 주고받고, 이름이 뭐예요? 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것이 대화 상황이라면 이것은 대화는 아니죠.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사도 이제 어떤 서사, 사건이 벌어지는 어떤 거라든지 뭐 묘사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구분되는 영화 한 편, 영화 시나리오서는 이런 게 서사잖아요. 그런 것과는 좀 구분되는 내용 상호 수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순히 글로만 쓰거나 단순히 라디오처럼 단순히 소리만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PPT를 활용한다거나 동영상을 활용한다거나, 이게 시각 정보들과 뭐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음향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말하기 원고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일기나 뭐 칼럼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 쓸 때랑은 좀 다른 문장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읍니다, 씁니다, 혹은 뭐 했어요 라든지 요체나 이렇게 존대어가 되는 이런 한 문장이 이런 걸로 끝나도록 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말하기 원고니까 실제로 발음할 때 그 정확한 발음, 그리고 말하는 속도, 그리고 이제 강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것,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나 영상 등과 같은 시각 정보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고를 쓸 때는 원고지 분량이 되겠지만 이것은 시간 계획이 되겠죠. 발표 같은 경우에는 시간 계획을 할 때 미리 이제 30초 말할 때 어느 정도 분량이 필요한가, 혹은 일정한 분량일 때는 몇 초 정도 시간이 이제 소요되는가, 이것을 미리 알아서 분량을 잘 설계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좀 이런 내용들을 좀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문단을 개요를 기반으로 해서 개요를 골격으로 해서 문단을 구성한 어떤 예시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쓰기 2교재 15, 16쪽에 보면 문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은 이제 저자가 알게 된 정보, 알고 있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 쓰는 표현 방법이다. 두 번째 문단의 중요한 내용은, 소위 중심 문장은 설명은 독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풀어 쓴 글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세 번째 문단을 요약한다면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설명은 사실을 토대로 의미가 정확하게 쉬운 문장으로 쓴다. 다섯 번째 문단의 중요한 내용은 설명하는 글은 사실을 토대로 생성된다. 여섯 번째 문단은 설명은 독자에게 대상이나 정보를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으로 6개의 문단으로 15쪽과 16쪽에서 설명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6개의 문단의 중심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은 정보를 전달할 때, 두 번째 문단은 독자가 이해하도록, 세 번째 문단은 목적은 전달하는 것이다. 네 번째 문단은 사실을 토대로 의미가 정확하게 쉬운 문장으로 쓴다. 다섯 번째, 사실을 토대로 생성된다. 여섯 번째,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게 첫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이고요. 공통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하나로 묶을 수 있겠죠. 첫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을 묶어서 글 쓰는 목적이 정보 전달이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독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풀어 쓴 글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것과 여섯 번째, 독자에게 정보를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와 여섯 번째를 묶고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이 사실을 토대로 생성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4번, 5번을 합치게 된다면 실제로는 6개 문단이지만 3개 문단으로도 묶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3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묶을 수 있겠고 4번을 이제 사실을 토대로 의미가 정확하고 쉬운 문장으로 쓴다. 이건 이제 문단을 작성할 때 실제로 원고를 쓸 때 요령과 관련된 거니까요. 4번은 이제 정확하게 쉽게 이런 것들을 구분을 분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은 하나로, 2번과 6번은 또 하나로 그렇게 하고 5번을 살리고 4번의 사실을 분리하고 정확한 걸 분리하고 쉬운 걸 분리하고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3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문단을 재구성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문단을 재구성하는데 설명하는 글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독자의 의도가 자기가 먼저 알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설명하는 글은 사실을 토대로 한다. 그래서 설명하는 글, 이 텍스트는 문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대부분 사실이다. 이렇게
팩트라는 거죠. 팩트를 기반으로 생성된다, 구성이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설명하는 글은 의미가 정확하게 쓴다. 이거는 실제로 원고를 작성할 때 요령이죠. 네 번째, 이해가 쉽게 쓴다. 이것도 원고를 작성할 때 요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실제로 원고를 쓸 때의 요령. 두 번째는 완성된 원고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는 저자가 작가가 설명하는 것을 쓸 때의 목적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이 내용을 기반으로 또 다르게 만약에 조금 표현을 바꿔서 한다면 설명하는 것의 목적은 정보의 공유이다. 이런 거죠. 전달하기 위한 것도 내가 알고 있던 사실, 뉴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잖아요. 내가 먼저 알고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 텍스트는 사실로 구성된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쓸 때는 사실로 구성되어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게 쓰는 것이 요령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요령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의 특징. 첫 번째는 설명하는 어떤 저자의 어떤 의도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구성해 볼 수 있겠다. 요게 이제 중심 문장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주제문이 들어간다면 한 편의 개요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제문은 사실을 토대로 정보 전달 목적으로 쓴다. 이런 것들이 주제문의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주어진 중심 문장들로 문단을 써보는 어떤 실습을 하나, 둘, 셋, 네 문단 쓰고 다섯 번째 문단은 전체를 요약한 그런 것을 본다면 실제로 이제 수강한 학생이 쓴 글입니다. 첫 번째 문단, 설명하는 글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 문단을 썼는데요. 요 개요에서 본다면 설명하는 글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다. 이것이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쓸 때는 한 문단을 쓸 때는 중심 문장을 먼저 쓰고 그 중심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쭉 이어서 한 개의 문단을 구성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다.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설명하는 것은 사실을 토대로 한다라는 개요, 주제문이 빠진 개요죠. 개요였다면 두 번째 문단, 설명하는 것은 사실을 토대로 한다라는 것을 중심 문장을 제일 먼저 쓰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뒷받침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발표 원고라면 핵심어가 담겨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제일 먼저 말하고 이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생이 써놓은 거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도 중심 문장이 설명하는 글은 의미가 정확하게 쓴다 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요 개요의 중심 문장을 가지고 원고의 한 개 문단을 완성할 때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 제일 중요한 문장을 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쭉 이어서 이렇게 써서 한 편의 문단을 완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이었고요. 네 번째 문단은 이해가 쉽게 쓴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문단을 구성할 때 중심 문장을 첫 문장으로 쓰고 이어서 이렇게
뒷받침 문장들로 한 편의 문단을 하나의 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요가 글 전체의 뼈대 골격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골격이 이런 모양으로 전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중심 문장이 첫 번째 문장으로 쓰여지는 이런 형태의 문단을 쓰는 것이 전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독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통의 실패, 오류의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가 내 글을 읽거나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한 편의 글이 되도록 개요를 잘 짠다면 그 개요대로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어떤 작업의 난이도 같은 것들이 낮아질 수 있다. 쉽게 쓰기에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요약 같으면 개요가 요구였으니까 요 개요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요약문에 들어가야겠죠. 우리 전달하고 사실을 토대로 쓰고 정확하게 쓰고 쉬운 문장으로 쓴다. 이렇게 요약, 이게 이제 앞에서 네 문단 전체를 요약한 건데요. 그 요약은 당연히 중심 문장들이 각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글 전체를 요약할 때는 중심 문장들로 구성이 되겠죠. 아주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쓴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해서 개요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발표 원고를 할 때 독자는 청중이다. 그리고 미디어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겠고 읍니다, 씁니다, 형으로 문장을 구성하도록 하고 시간 계획을 잘 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한 문단을 쓸 때 중심 문장을 첫 문장에 그리고 한 문단에는 한 가지 내용으로 그것이 통일성이죠. 그 내용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표현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내용이고요. 개요가 글 전체의 어떤 뼈대 역할, 골격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각 중심 문장들과 주제문으로 개요가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요 작성과 발표 원고와 관련해서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